한 푼도 없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갑자기 5억짜리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동생이 한마디 던졌죠. 형님, 그 집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 문이 닫힌다. 순이는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조수석에 앉는다. 운전대를 잡은 딸 미영이 엄마 괜찮아? 라고 묻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인다.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아파트 단지로 향한다. 32평 아파트 현관문 앞 시동생 재훈과 그의 아내 소라가 기다리고 있다. 재훈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형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소라는 팔짱을 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린다. 거실로 들어서자 재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이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라고 꺼낸다. 순이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가사도우미 영자가 수건을 내려놓는다. 그 말씀 좀 이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거실 벽시계가 한 번 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재훈이 코웃음을 친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집안일을 알아? 순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소린지 똑바로 얘기해요라고 말한다. 영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이 집은 원래 돌아가신 분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만 답한다. 소라는 허리를 펴며 손톱을 만지작거린다. 미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며 창밖 아파트 단지를 바라본다. 복도 끝에서 이웃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계단참에서 수군거림이 새어나온다. 순이는 숨을 고르며 서류로 확인하자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향한다. 재훈이 바짝 따라붙고 소라는 뒤늦게 구두굽을 낮춰 걷는다. 영자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올려두고 천천히 거실 탁자를 정리한다. 미영이 그녀에게 다가가 방금 그 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 영자는 때를 봐야 합니다라고만 답한다. 아래층에서 아이들 놀리는 소리가 울려온다. 소문은 이미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다. 이 순간 당신은 영자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방 문이 열리고 장롱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여 나온다. 순이는 서랍장 깊숙이 손을 넣어 두툼한 봉투를 꺼낸다. 재훈이 먼저 봉투를 낚아채고 안에 든 서류를 빠르게 훑는다. 페이지마다 도장과 사인이 번들거린다. 소라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 끝났네요 라고 속삭인다. 미영은 조용히 다가가 날짜와 금액을 눈으로 따라간다. 어느 줄에서 익숙하지 않은 필체가 눈에 걸렸다. 이 서류 공증 맞아요? 미영의 말에 재훈이 비웃는다. 이미 끝난 일이야. 넌 빠져. 그는 손목을 털며 말한다. 순이는 불안한 눈으로 손수건을 꽉 쥐고 고개를 돌린다. 영자가 거실에서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벽을 타고 번진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만 서류 한 귀퉁이로 보낸다. 벽시계 초침이 빠르게 돈다. 여기서 당신은 어떤 문장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해가 기울자 베란다 화분 그림자가 벽지에 길게 늘어진다. 아파트 단지 입구 슈퍼 앞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가 서서 얘기를 나눈다. 5억짜리 집이라던데 저 집이라는 말이 혀끝에서 굴러간다.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밀며 관리비 잘 내셨대요. 조용한 분이라고 말한다.
커튼 뒤에서 미영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는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낸다. 남편의 젊은 얼굴이 손끝에 닿자 한숨이 새어나온다. 재우는 맥주캔을 따며 다 계획대로야라고 중얼거린다. 소라는 캔을 받다가 살짝 떨며 물방울을 흘린다. 영자는 청소기를 세워두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가다듬는다. 집은 낮게 울리는 라디오처럼 긴장감을 품었다. 이웃의 시선이 창틀 사이로 스며든다. 복도 바람은 뭔가 알고 있는 듯 문틈을 파고든다. 지금 당신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영자는 안방 옷장 위 느슨한 몰딩 하나를 살짝 들어 올린다. 얇은 먼지 뒤로 낡은 봉투가 드러난다. 그녀는 봉투를 앞치마 속으로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빗자루를 든다.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올라왔다. 재우는 건성으로 숟가락을 놀리며 집 팔고 나눠 갖자라고 말한다. 소라가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아까워라고 덧붙인다. 순이의 숟가락이 공중에 멈추고 미영은 그 손을 살며시 내려준다. 식사가 끝나자 영자는 조용히 미영을 베란다 쪽으로 이끈다. 밤하늘 아래 봉투가 펼쳐지고 종이에 거친 주름이 드러난다. 퇴직금 수령 확인증이라는 제목, 공제회 약정 날짜, 남겨진 도장이 또렷했다. 미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왜 이제야라고 묻는다. 지킬 때가 있고 꺼낼 때가 있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재훈이 그림자처럼 다가와 두 사람을 내려다본다. 지금 들킨 비밀, 당신이라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재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뭐 하는 거야? 밤바람에? 라고 묻는다. 미영은 봉투를 접어 카디건 속에 넣고 별일 아니에요라고 답한다. 영자는 눈을 내리깔고 차 식으니 들어가시죠라고 덧붙인다. 재우는 돌아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본다. 복도로 들어선 그는 안방 문을 벌컥 열고 서랍을 뒤진다. 철제 레일이 덜컥거리고 봉투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진다. 찾는 건 없고 초조함만 목까지 차오른다. 그는 소라를 불러 뭔가 숨겼어라고 낮게 속삭인다. 소라는 의심 그만해요라고 말하지만 손끝에서 반지가 덜그럭댄다. 순이는 문틈으로 그들의 표정을 읽고 고개를 떨군다. 미영은 복도 모퉁이에서 영자의 손을 꽉 잡는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거의 숨처럼 흘러나온다. 집안 공기는 폭풍 오기 직전의 냄새를 품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먼저 설득하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붉은 아파트 지붕들을 깨울 때 단지 입구에 사람들이 모인다. 슈퍼 주인은 어젯밤 소란 있었다던데라는 소문을 꺼낸다. 경비 아저씨는 집안일엔 다 사연이 있는 법이라며 턱을 갠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애들 공부방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순이는 베란다에 이마를 대고 숨을 길게 뿜는다. 미영은 단지 산책로로 나와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에 그녀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답한다. 영자는 쟁반을 들고 나와 보리차를 나눠주며 미소를 짓는다. 곧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진다. 재훈이 커튼을 젖히고 그 광경을 보곤 이를 악문다. 소라는 팔짱을 끼고 여긴 너무 시끄러워라고 중얼거린다. 단지 고양이마저 계단 난간 위에서 눈을 반짝인다.
이웃의 온기가 곧 방패가 될 것처럼 모여든다. 공동체가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낮과 밤이 뒤섞인 듯 긴 하루가 이어진다. 재호는 변호사와 통화를 반복하며 명예 이전 빨리 하자고 말한다. 소라는 그의 휴대전화를 슬쩍 들여다보고 문자 기록을 확인한다. 미영은 복도에서 그들의 짧은 속삭임을 듣고 메모를 남긴다. 순이는 식탁에 앉아 물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른다. 영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모든 소리를 듣되 아무것도 듣지 않은 표정을 유지한다. 재호는 미영을 향해 너희는 끝났어라고 쏘아붙인다. 미영은 끝은 결과고 우린 아직 중간이에요라고 받아친다. 소라는 시선을 피해 창밖으로 손바닥만 한 하늘을 바라본다. 같은 말들이 돌고 돌며 서로의 신뢰를 깎아낸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까지 예민하게 들린다. 영자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비킨다. 말보다 더 큰 말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는 지금 무엇입니까? 영자는 봉투 속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조용히 펼친다. 퇴직금 수령 확인서, 공제회 가입 내역, 사망보장 수익자 지정서가 차례대로 드러난다. 미영은 항목을 따라가며 날짜와 서명을 일일이 대조한다. 엄마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어요. 수익자였을 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린다. 영자는 그 사실을 알면 무너질까 두려우셨을 겁니다라고 답한다. 방문 틈새에서 숨소리가 스친다. 재훈이 문 손잡이를 잡고 불쑥 들어선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지만 미영이 몸으로 막아선다. 종이 모서리가 공중에서 떨리듯 흔들린다. 영자가 재훈의 팔목을 잡고 이건 당신 거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재훈은 그럼 대체 누구 거야? 라고 소리친다. 복도에 발자국들이 모여들고 공기가 급속히 얇아진다. 초점 잃은 눈빛들이 서로를 겨눈다. 다음 문장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훈은 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두 칸씩 내려간다. 소라가 뒤쫓아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라고 묻는다. 그는 이를 악문 채 우리 거 아닐 수도 있어라고 내뱉는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농담이지? 라고 되묻는다. 순이는 복도 그림자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벽에 손을 짚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보석한 밑면을 여러 봉투를 꺼낸다. 봉투엔 남편의 필체로 쓴 편지와 공증 사본이 들어있다. 집은 가족을 위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박혀 있다. 순이의 어깨가 무너지고 손수건이 젖는다. 미영은 창가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든다. 영자는 싱크대 앞에서 가만히 손을 포갠다. 집 바닥이 아주 천천히 도는 원판처럼 어지럽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낡은 종이 냄새를 휘저었다. 이제 누가 먼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형광등이 떨며 켜진다. 플라스틱 의자가 긁히는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앉는다. 그 집이 공제회 거라던데라는 말이 조심스레 떠오른다. 경비 아저씨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집도 그렇지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젊은 주민은 공부방 만들면 애들 보내겠어요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법은 법대로, 정은 정대로라고 정리한다.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건넨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진짜냐고 묻지만 영자는 미소만 남긴다. 그 미소가 답이 되어 웅성거림이 환호로 바뀐다. 잠시 뒤 미영이 들어와 주민들과 눈을 맞춘다. 곧 달라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다짐처럼 단단하다. 재훈과 소라는 회의실 밖에서 이 장면을 훔쳐보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순이는 집에서 혼잣말로 남편에게 사과한다. 공동체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준비, 당신은 어떤 역할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재훈과 소라의 말이 칼끝처럼 부딪힌다. 넌 날 믿어, 안 믿어? 재훈이 낮고 거칠게 묻는다. 난 집이 필요했어. 당신은 수단이었어. 소라의 말이 뚝 떨어진다. 순이는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고 몸을 떤다. 미영은 그녀 곁에 앉아 이제라도 말씀하세요라고 조용히 말한다. 순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은 뒤 오래된 편지를 다시 쥔다. 영자는 벽시계를 흘끗 본다. 재호는 절대 못 뺏겨라고 외치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간다. 소라는 눈가를 훔치며 뒤늦게 한숨을 내쉰다. 미영은 카디건을 걸치고 공제회에 연락하겠어요 라고 말한다. 영자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짧게 덧붙인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민다. 공제회 담당자입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본다. 그가 들고 온 서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담당자는 거실에 앉아 서류철을 펼친다. 도장과 서명, 퇴직금 수령 내역, 사망보장 집행 절차가 가지런하다. 미영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고른다. 영자는 보리차를 건네며 필요한 항목들을 손으로 짚어준다. 담당자는 법적 소유권은 공제회목, 부인은 거주 권한이었습니다라고 정리한다. 미영의 어깨에서 묵직한 돌 하나가 굴러 떨어진다. 이제 설명해야겠네요.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본다. 영자는 상처는 드러낼 때부터 아물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한다. 담당자는 내일 오전에 공문 발송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다. 미영은 종이를 모아 봉투에 담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누군가가 그 말을 듣는다. 밤 공기엔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잠깐의 고요가 집을 감싼다. 이제 남은 건 용기뿐이었다. 저녁 순이가 지팡이로 바닥을 2번 두드리며 모두를 부른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와 공증 사본을 탁자 위에 올린다. 내가 잘못했다. 욕심을 냈다라는 말이 어렵사리 나온다. 재우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럼 난 뭐야라고 소리친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한 발 물러선다. 미영은 조용히 봉투를 열어 공제회 공문 사본을 꺼낸다. 영자는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 떨림을 가라앉힌다. 창밖에서 이웃 몇 명이 발을 떼지 못하고 안을 들여다본다. 순이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미안하다. 모두에게라고 말한다. 재우는 의자를 밀치고 문을 열어젖히며 바람처럼 사라진다. 소라는 뒤따라가다 문턱에서 멈추고 고개를 숙인다. 미영은 이제 집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어요 라고 분명히 말한다. 영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밝았다. 거실의 공기가 낯선 안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정자에 모인다. 긴 벤치엔 따뜻한 보리차와 과자가 놓였다. 주민 대표가 애들 공부방,
어르신 건강 강좌, 주말 영화 상영을 제안한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깔깔 웃는다. 미영은 웃으며 선생님 경력 살려 프로그램 꾸려볼게요라고 답한다. 영자는 일정표를 적어 관리실에 붙이고 청소와 관리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순이는 화단에 말뚝을 세우며 봄엔 채송화 심자고 미소 짓는다. 누군가는 오래된 피아노를 닦고 누군가는 책 목록을 정리한다. 소라는 끝내 모습을 감추고 재우는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남는다. 집은 사람들의 웃음으로 벽지에 주름을 펴기 시작한다. 햇빛이 복도 끝까지 스며들어 어둠이 설 자리를 잃는다. 누군가 여기는 이제 우리 모두 집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벽에 닿아 한 번 더 맑게 울린다. 여러분이라면 이 공간에 어떤 첫 프로그램을 열고 싶으신가요? 한 달 뒤 현관 위에 작은 현판이 걸린다. 우리 동네 배움터. 개관 첫날 아이들의 이름표가 줄지어 붙고 웃음이 단지를 채운다. 미영은 낮은 의자에 앉아 첫 책을 읽어 내려간다. 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뭘까요? 라고 묻자 손들이 숲처럼 자란다. 영자는 커튼을 활짝 열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낸다. 순이는 화분을 바꾸며 이 집이 참 숨을 쉬네라고 속삭인다. 복도 끝, 오래된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 비밀과 오해, 추적과 진실, 화해와 연대가 하나의 길로 이어졌다. 5억짜리 아파트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진다. 장례식 직후 흔들리던 삶은 공동체의 손을 잡고 균형을 되찾는다. 가사도우미의 한마디는 결국 모두를 살린 신호탄이었다. 아파트의 창은 저녁 노을을 오래 붙잡고 아이들의 발자국은 내일을 연습한다. 누군가 다시 묻는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대답은 웃음과 온기,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열린 문이었다. 집은 벽과 지붕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차 한 잔의 온기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